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라는 이 신간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SK 바이오 투자 센터장 이동훈 저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쳐도 됩니다. 자, 오늘 나머지 45분 이렇게 관객을 모시고 하기도 처음입니다. 네, 저도 그러세요? 처음이세요? 예. 네, 방역 그 수칙 잘 네. 지키고 네. 5분 와 계십니다. 5분 와 계시죠? 네. 네.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라는 이 책이 예. 사실은 세바시에겐 굉장히 남다른 책입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클럽 하모땡스라는 그 오디오 SNS에서 저희가 여기 계신 이동훈 부사장님과 함께 세바시 특강, 뭐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 이거를 시리즈로 한번 이제 우리 청년들과 오디오 방송으로 했었는데 그게 책으로 엮여져서 나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지분이 좀 있다. 상당히 있으세요. 상당히 있으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 자유라는 이 주제가 뭐 최근에 네.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뭐 청년은 물론이고 뭐 중년 세대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서 네. 굉장히 우리가 꼭 들어보고 싶은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쭤보면 왜 지금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까요? 네.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뭐 약간 개념적으로는 뭐 다가오긴 하는데 그냥 경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처분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내가 하는 일을 소득을 벌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싶을 때, 즉 나는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고 그 여유 자금을 통해서 일부 가처분 소득을 커버할 수 있으면 일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은퇴할 수 있을 때 은퇴 결정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보는 다른 관점은 우리 구 대표님이나 저나 20년 전, 30년 전에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누구나 다 약간 공평하게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더 많이 수익을 내고 누구는 조금 내고 많이 내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시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평한 수익이 있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최근은 이 수익이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익을 내는 사람 많이 내고요. 적게 수익을 내는 사람 적게 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많이 알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빨리 흐른다는 거의 역설은 누구는 모르는 사람도 더 있다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별적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가 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이 우리가 가지는 관심사항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방향성이 심플한 게 아니고 방향성이 다원화되고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소비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가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어요. 저도 이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이 든 세대라서 그런지 네. 사실은 일만 열심히 해도 네. 이런 이제 세대잖아요. 그렇죠. 일만 열심히 그렇죠. 해도 네. 사는데 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데 사실은 좀 저보다 네. 어린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네. 이제 무슨 상대적 박탈감이랄지 네. 네. 기회균등이라는 예.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서 네. 일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잘 살 수 없다. 이런 명제가 확실하게 맞아요. 예. 참이 되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둘은 그냥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았고 실제 그렇게 살아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주거 공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비를 위한 대상들의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대상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가지고 그게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은 성장 스피드가 이렇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나오는 자본소득은 성장 스피드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21세기 자본론의 저자인 토마스 피케티가 설파를 했죠.
근로소득이 성장하는 스피드는 자본소득이 성장하는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소득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가는 그런 베이스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의 광풍은 사실은 당연한 거고 정당한 거네요. 그렇죠. 큰 시대 흐름이고 이게 보시면요.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하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만이나 특히 중국도 보세요. 중국의 젊은이들은 투자에 광풍이 불었어요. 누구나 투자하고 싶어요. 특히 중국 젊은이들을 보시면 훨씬 더 우리 한국의 MZ세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게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투자에들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얘기를 제외하고 네.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봐요. 못 들어보셨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보면 이런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그 대표님?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가죠. 예. 그리고 이제 내려가죠. 개인적으로 롤러코스터 타실 때 올라갈 때가 더 무서워요? 내려가실 때가 더 무서우세요? 올라갈 때가 저도 쫄리죠. 올라갈 때가 더 쫄려요. 쫄리죠. 네. 저도 쫄려요. 전문 용어죠. 네, 전문 용어네요. 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실 때 보면은 롤러코스터 올라갈 때는 즉 뭐냐면 뭐가 변화가 될 때 오히려 두려워서 저게 맞나 안 맞나? 내가 올라타는 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또는 실제로 정보를 접하지 못해요. 그런데 롤러코스터가 내려가는 순간에는 이제 흔히 이제 그걸 주가로 표현하면 하락인데 대부분의 일반인이 롤러코스터의 거의 정점에 갈 무렵에 정보를 듣고 올라타요. 그리고 하락해요.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그럼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식겁을 하는 거죠. 이제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나 이제 절대 투자 안 해. 난 주식 앱 지웠어.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5년쯤 지나. 그리고 이제 동창 모임에 갔더니 한 친구가 나 어디 투자해서 수익 많이 났어. 라고 하면 다시 가만히 혼자 앱을 다운받아요. 올라가고 있을 때죠. 근데 이미 또 올라갔어요. 그때 다시 또 올라타요. 그러면 또 롤러코스터가 내려가요. 이렇게 보면 한 30년에 한 3번 정도 그런 경험을 겪고 난 이제 투자는 나하고 안 맞나 봐 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한 100에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바보잖아요. 그렇죠. 되게 단순한 건데 왜 올라타서 내려갈 때 올라타냐 네. 이건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네. 우리는 바보인가요? 뭐 바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본성. 예. 그러니까 남이 두려워하고 내가 두려울 때 그 패닉,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 번째는 냉정해야 될 때 나의 욕심이 과해서 욕심이 나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근성, 욕심과 공포라는 사이클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또 네. 세바시 강연을 한 편 네. 찍어서 공개했는데 아주 큰 화제잖아요. 네.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 책과 동명의 세바시 네네. 강연인데 네네. 두 가지 전 기억이 나요. 네. 유대인의 별과 네. 파이브팅. 예.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유대인의 별. 네.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조합된 이 모양이죠, 유대인의 별이. 그렇죠. 네. 투자의 관점과 투자의 대상에 관한 얘기인데 네네. 사실은 이거를 알고 있어야 예. 앞으로의 투자 우리의 도전이랄지 시도랄지 이런 것도 네.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신다면. 네네. 그런 겁니다. 유대인의 별 보시면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역삼각형이 있어요. 이건 뭐 어디 있는 이론이 아니죠. 이론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의 별을 차용해 온 거고. 그래서 야매로 만드신 거잖아요. 야매, 네, 야매 맞네요. 네. 자, 그 대신 제가 만들었으니까. 자, 어떤 컨셉이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세상에 그 투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만나보면 오늘도 제가 점심 때 어떤 지인들하고 점심을 먹었어. 그래서 요즘 어떤 주식 투자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투자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주식을 투자했다고 얘기 듣고 그 주식을 왜 투자했지? 왜라는 네. 이유의 답을 Why? 할 수가 네. 없는 거지. 그래서 왜냐하면 그 회사는 발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한계에 와 있는 사업 모델이 한계에 와 있어서 미래로 뭘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거 왜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답하지 못해요. 왜? 왜 글쎄요. 했대요? 그냥 뭐 이렇게
시장에 가서 광장시장 가서 콩나물 사다가 여기 떡볶이 맛있어 보이네 하고 사는 느낌 같은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왜 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저희가 4명이 먹는데 나머지 2명이 저도 그거 있는데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3명이 다 그 주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식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익숙해. 그 주식이 이름이. 그래서 그 주식을 산 것 같아요. 즉 이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관점이 없는 거죠. 그냥 익숙한 거니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점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명하니까 또는 과거에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또 유명한 제품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투자의 관점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미래 가치가 존재한다거나 혁신 기술이거나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그래서 관점을 모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점을 그래서 진짜 투자를 잘하시는 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어떤 강모 회장님, 어떤 분들 이렇게 유명하신 투자 기재들 보면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냥 한 센텐스로 거의 얘기하세요. 이걸 막 길게 설명 안 해요. 그게 이제 관점은 모아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있어 이러는 것보다는 딱 하나의 관점으로 기준이죠.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모여야죠. 모여야 된다고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라는 맞습니다.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퍼지면 망하는 거예요. 더 많아지면은 망하는 거야. 그렇죠. 답이 없어요. 기준이 많아질수록 혼란해질 가능성이 그렇죠. 크니까. 맞습니다. 이동훈 부사장님은 뭐 미래, 변화, 네. 사람이 나의 기준이다. 네. 이렇게.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미래, 변화, 사람. 첫째는 미래라는 거는 제가 많은 투자 실패를 하고 사실은 이제 뼈 아픈 투자 실패를 몇 개 하고 그렇죠. 보험병, 보호,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그다음에 손톱깎이, 그다음에 스페인 와인 두병. 그거 뭐 모르시는 분은 여기 세바시 이동훈 부사장의 새 강연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패 후에 곰이 마늘을 먹듯이 5년 동안 심사숙고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느꼈는데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외 없이 미래를 보시더라고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EQ가 뛰어나실 수도 있고요. 그게 보니까 젊다고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드셨다고 미래를 못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순수히 관심과 집중력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건 공부를 해서 미래를 추정하려고 하고 하는. 그 굉장히 상상력과 구체적 상상력이죠. 구체적 상상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투자했던 기업이나 주식이나 이런 자산들이 큰 수익을 내는 걸 봐서 제가 미래. 그리고 저 자신 변화는 그거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 체인지 메이커 또는 룰 체인저죠. 규칙을 바꾸는. 예를 들면 지금 모더나 보시면 돼요. 모더나라는 회사가 mRNA 기술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 4년 전에 볼 때 이 기술이 굉장히 유망한데 좀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제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2019년에 그때는 모더나가 굉장히 저렴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기술이 신기해요. mRNA, 메신저 RNA 기술이야. 근데 이게 넥스트 스테이지 5년, 10년에는 간다는 거죠. 근데 바이오 산업에서 보면 지금은 기술이 어렵지만 절대적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게 가요. 그러니까 누적의 시간, 집적의 시간이 되고 나면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커머셜라이즈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놓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게 이제 변화예요. 변화를 이끄는 거. 그다음 사람, 모든 것도 사람이 만들죠. 그래서 저는 미래, 변화, 사람을 놓고 판단합니다. 요게 이제 저의 삼각형 꼭지점이 있는 꼭지점이죠. 그 세 가지가 충족돼야 일단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보는 그 관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 그럼 역삼각형은 그런데 지금 어디 모임에 가서 물어보면 요즘 어디 투자하십니까 하면 다 주식 얘기예요. 주식도 뭐 어떤 경우는 뭐 블루칩만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뭐 코스닥 주식. 요즘은 이제 서학개미 때문에 뭐 천슬라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데 보시면 언론상에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투자 대상에 대한 언급의 리스트를 보면 10개를 넘지 않습니다. 한번 일주일 들어보세요. 1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사는 10개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 하거든요. 투자에서 investment universe. universe는 우주잖아요. 투자의 우주, 투자의 세계는 우주다. 어마하게 커요. 우주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행성이 저기 있어요. 근데 그 행성에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투자를 보는 스펙트럼은 훨씬 넓어지셔야 돼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비상장 주식, 실물, 펀드, 파생 상품까지도 볼 수 있는, 그리고 크립토, 미술품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야가 넓어지지 않는 이유는 네,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편한 게 편하기 때문에. 편한 게 주식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십니다. 투자해서 한 15% 수익 나시면 매도를 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맥주 한잔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주식을 찾지 않고요. 얼마 있다가 그 주식 또 사요. 근데 그때는 손실 보기도 해요. 근데 또 수익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변화해서 확대해서 사고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투자 스펙트럼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투자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실제로 투자의 베네핏이랄까 아니면 예. 장점이랄까 예. 그건 뭐가 있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학습 효과가 뛰어나시네요. 딱 이렇게 딱딱 이게 예상치 않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럼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냐? 옛날에는 자본시장이 단순했어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은행, 증권회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다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자산이 엄청 세분화되고 있고 그 세분화된 투자 자산을 분석하고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효율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건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복잡해진 거죠. 그리고 그런 세밀화된 투자 자산을 찾으면 찾을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투자 자산을 찾아낼 수 있어요. 발품을 파는 만큼 수익이 나와요. 투자는. 네. 그 여태까지 그 부사장님의 투자 이력 중에 나는 여기에까지 투자한 경험이 있다. 네. 이런 희귀 사례 이런 거 예. 있습니까? 희귀 사례 있죠. 제가 사실은 잘 안 밝히는 건데 제가 대체 투자의 끝판왕이다라고 저를 농담 삼아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세바시 강연에서도 밝히지 않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말도 사봤어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이걸 아는데. 예. 그러니까 지인한테만 얘기를 하죠. 저는 말 투자도 해봤어요. 말을 사서 훈련시켜서 경마에 내보내봤어요. 꽤 많이 우승했잖아요. 사실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죠. 거기서도 사람, 말을 훈련시키는 트레이너의 역량을 보고 저는 그 사람에게 투자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말을 산 게 아니라 그 트레이너를 말을 훈련시키는 조교사. 사람이 감독. 있군요.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투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사자고 하면 제가 투자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저는 자본시장에서 나오는 수익의 분배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상금을 나눠 가져요. 그렇군요. 세상은 8대2로 나눠집니다. 리드한 사람이 2가 있고 뭐 따라간 사람이 8이 있다는 듯이 자본시장도 8대2의 룰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수익이 나면 자금을 댄 사람이 80%를 가져가고요. 일한 사람은 2예요? 20%를 가져가요. 역시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거는 지난 500년간 변하지 않는 룰입니다. 그 말 투자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을 산 사람이 80%, 말을 훈련시켜서 경주에 나가서 우승시킨 사람이 20% 수익을 납니다. 누군가는 그 경마장 가서 그 뭐 막권 그거 사가지고 막 붙들고 뭐 이겨라 하면서 또 잃고 술 마시고 이러는데 어떤 분은 말 사서 그 사람들 돈을 갖고 가는 분이 계셨군요. 뭐 플랫폼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말 은퇴했죠? 네, 저는 첫 말을 성공해서 첫 말에서 상금으로 둘째 말을 샀고 둘째 말의 상금으로 셋째 말을 샀고 셋째 말의 상금으로 넷째 말을 샀고 촛불 하나 랩하는 거 비슷하네. 넷째 말의 상금으로 다섯째 말을 샀습니다. 그래서 5말을 샀고 다 은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4마리의 말은 사실은 신규 자본이 들어간 게 아닌 거. 첫 말에 대한 자본.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죠.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까지.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유대인의 별이라는. 별이죠. 뭐 유대인의 별이라기보다는 이동훈의 별 이렇게 우리가. 그거 괜찮은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동훈의 별로 부르고 IP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건 또 5팅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5팅. 5가지 팅으로 끝나는 단어. 어떻게 되죠? 그 5팅이 이제 전 사실 그거를 투자라는 관점보다는 커리어, 그렇죠.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밟아 나가야 될 단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커리어 성장에 있어서 세대별로 우리가 알아야 할 키워드인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게 투자에도 100% 거의 똑같이 적용돼요.
결국엔 투자도 인생 투자인 거고 자본 투자인 거고 시간에 대한 투자인 거거든요. 아, 이제 보니까 그 커리어 성장이라는 것에 투자라는 게 예. 아주 필수적인 요소. 매우 중요하죠. 예. 우리는 그걸 지금 저는 그걸 모르고 사는 그렇죠. 바람에. 모르고 살았거나 배관시했거나. 그러니까 예, 그 돈 한 푼 없이 지금 됐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커리어를 생각할 때 투자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면 네. 그 파이브팅이 어떤 것입니까? 그 파이브팅은 일단은 우리가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이제 그냥 제도권에서 성장을 해요. 그건 이제 팅은 아니고 이제 내가 약관의 나이에 20세가 돼서 사회에 나갑니다. 그게 이제 전 스타팅이라고 봅니다. 스타팅. 같은 의미로 투자도 내가 첫 월급을 받으면 첫 소득이 생기면 투자를 합니다. 그게 스타팅인 20대, 거죠. 20대. 20대죠. 소액이겠죠.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까 제가 점심 때 물어봤던 사람처럼 그냥 그게 이름이 멋있어서 샀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분들은 친구가 사니까. 20대였습니까? 그분은 30대이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게 틸팅. 틸팅. 예, 스타팅 했으니까 틸팅은 우리가 스티어링 휠 이렇게 틸팅 하잖아요. 조종하는 그걸, 거죠? 확 바꾸진 않아요. 차를 바꾸는 건 아니죠. 차는 그대로 가고 바로 조향 장치인 이 방향성을 바꿔 나가는 거죠. 조금씩 바꿔. 그게 틸팅입니다. 30대는 30대 때. 틸팅. 예. 소액 자본으로 계속 투자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성공한 이유는 이렇고 실패한 이유는 이렇구나. 특히 실패를 왜 했을까를 심각하게 곱씹어서 꼭 적어서 밤에 잘 때 천장에 붙여놓고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틸팅의 단계입니다. 틸팅을 많이 하는 게 보통 30대. 커리어도 그렇죠. 내가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커리어를 조금씩 뭐 직장을 바꿔볼 수도 있고 같은 업종 내에서 또는 업종을 조금씩 바꿔볼 수 있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베팅입니다. 이때가 타임이에요. 나이로 치면 40대쯤 되는 거죠. 좀 성숙되고 돈도 좀 있어. 저축을 좀 해놓은 것도 있고 투자 수익도 좀 나기도 했어요. 이건 경마장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경마장은 절대 안 됩니다. 네. 플랫폼은 사업을 하는 거지 베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닝 게임이 있고 루징 게임이 있는데 갬블링 도박은 루징 게임입니다.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이에요. 갬블링 아니고.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베팅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제 틸팅을 통해서 얻은 나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이 회사는 10년 후에 미래 기술을 상용화시킬 회사야 라고 확신이 됐을 때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지역은 내가 다 돌아봤는데 앞으로 5년 후에 택지가 조성될 지역이고 이 지역은 여기에 상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해 토지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내 신념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의 투자 철학에 근거한. 그러면 나중에 설사 좀 손실을 보더라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난 나를 믿고 한 것이고 다시 한번 신념을 재가동하면 되니까. 자, 베팅.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하지만 노래방 가셔서 질러넷. 항상 질러넷을 사용하시는 거죠. 특정 상표 이름. 네, 얘기하면 안 되죠. 좀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피보팅입니다. 피보팅. 그때는 차량 바꾸는 거예요. 피보트라는 거는 이렇게 전환하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내가 항상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갔거든요.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나의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시간 계산이 달라져요. 내가 30대, 40대 때 생각하는 시간 계산은 30년, 40년이지만 50대가 되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 계산은 20년, 10년으로 줄어들고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네스팅으로 연결되지만 그래서 판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판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판이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방향성을 피보팅 하셔야 돼요. 투자도 동일합니다.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다면 30대, 40대 때 주식도 투자하고 50대를 넘어가면 이제 난 지키는 구도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많은 회수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켜가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믹스도 바뀝니다. 그게 이제 피보팅입니다. 포트폴리오 믹스가 바뀐다는 건 정확히 어떤? 예를 들면 제가 30대라면 안전자산 한 30%, 위험한 자산이 한 70% 가요. 네. 좀 베팅하는 거죠. 내 신념을 가지고. 하지만 50대가 되면 안전자산으로 70%, 그다음에 위험한 자산은 30%. 그래서 비율이 바뀝니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전략적 자산 배분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전술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틸팅이에요. 전술적 자산 배분을 틸팅, 전략적 자산 배분은 피보팅. 그렇게 해서 피보팅을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되면 네스팅 하는 거죠. 네스팅. 예, 둥지를 틀고
내가 내 친한 사람들과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면서 거기서 내가 이때까지 받은 게 많으면 받은 걸 돌려주는 그런 노력도 하고 예, 그런 게 이제 네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이 아마 이 피보팅, 네스팅 이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 네네. 왜냐면 제가 그 세대라서 네네. 그렇죠. 관심이 많은데 네. 피보팅 한다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부사장님은 어떤 그 경험을 하신 겁니까? 네. 그 저는 피보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이제 피보팅을 하고 있는데 커리어 측면과 그다음 투자 측면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커리어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뭐 사실 50대는 은퇴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은퇴 없는 삶이란 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은 새로운 스타팅이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스타팅인데 그걸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 27, 26에 나가기 위해서 10년을 3, 6, 3, 3이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10몇 년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퇴하고 새로운 삶을 살 때 공부하는 시간을 보면 1년이나 할까요? 라는 그렇죠. 거죠. 예. 피보팅은 10년을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재정의하고 경쟁 구도가 다르거든요. 예, 은퇴한 후에. 그래서 그 경쟁 구도에서 나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느냐. 만난 사람도 바뀌어야 돼요. 예. 그냥 맨날 똑같은 친구 만나면 안 돼요. 피보팅을 하려고 하면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을 만나야 될 수도 있고 또는 귀인을 찾아가야 되고 그게 이제 커리어 측면에서 그렇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측면에서도 보면 아까하고 약간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잘 지켜가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스펙트럼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훨씬 안정적인 자산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성향도 거기에 맞는지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성향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종합적인 정기 검진을 한번 해야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그게 이제 투자 관점의 피보팅입니다. 네. 그리고 세바시 강연에도 이제 어쨌든 피보팅의 시기에 투자의 어떤 스펙트럼도 조금 카테고리가 좀 달라지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세바시 강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또 성공한 여러 가지 사례를 막 자랑처럼 많이 얘기하셨는데 네. 아, 이게 참 후회스러워요. 그걸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그래요? 예. 돈 나눠줄 것도 아닌데 박수 쳐주잖아요. 막. 그래요. 그렇네요. 근데 그 성공한 사례 중에 좀 저는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거 아트에 대한 투자. 네. 이걸 조금 더 좀 자세히 얘기 듣고 싶어요. 아, 네네. 아트에 대한 투자. 이제 그렇지. 뭐 요새는 뭐 갤러리 이렇게 가는 것도 예약해서 가는 것도 뭐 예약 뭐 못하면 네. 못 갈 정도로 사람들이 젊은 그렇죠. 세대들이 막 붐비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뭐랄까 투자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죠. 2020년 화랑 미술제에 갔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코엑스에. 그러더니 이게 그 그림이래. 왜 그런가? BTS의 랩 몬스터. RM이 샀다는 작가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 그림이 아니라 그 작가의 그림을 그 작가의 샀는데. 그림이다. 네. 그래서 그 작가가 그 작가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림을 보는 걸 봤어요. 이제는 오피니언 리더가 미술계의 거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의 심미안이 통하는구나라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전전에 아트의 미술품에 공동 투자를 해서 가는 플랫폼 투자를 해놨으니까. 자, 그거에 이제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난 저 이렇게 잘했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래 뭐 그건 운이 좋아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투자 수익을 냈던 사례를 냉정하게 쳐다보면 사실은 제가 용기를 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 충분히 숙제를 했다는 게 있어요. 저는 4년 전에 무슨 생각했냐면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에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데모그래픽스, 인구 경제학에 관심이 많아요.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소비 패턴, 투자 패턴을 일본 사례를 많이 보고요. 유럽 사례를 좀 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기억이 났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제가 90년대 후반에 만났던 일본인이에요. 90년대 미국에서 만났던 일본인이 그림을 엄청 사서 가지고 돌아가더라고요. 전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는 거였죠. 제가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일본인이 그림을 정말 한 컨테이너를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림을 이렇게 많이 사?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은 아닐 거예요. 아니었어요. 예, 뭐 유명한 그림이면 그렇게 부엌 옆에 두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사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일본이 경제 정점을 가면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 소비 패턴과 미술에 대한 이해 패턴이 달라진 거였어요. 한국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졌고 두 번째는 MZ 세대가 훨씬 더 랩몬스터 같은 그런 미술,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 그래서 투자하고 싶고 소비하고 싶고 미술도 소비하는 거잖아요. 보유하고 보면서 그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결국은 주머니가 얇아. 그럼 여러 명이 공동 구매해야 되는 거지. 공동구매. 그래서 미술품을 공동 구매하는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라고 하고 봤더니 한 4년 전에 한 3-4개 회사가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에 한 회사를 선정을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회사를 선정한 이유가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미술품을 공동 구매하고 그걸 기록을 하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뛰어나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이네이블링하는 기술이지 중요한 거는 진짜 좋은 미술품을 투자 대상으로 찾아와서 공동 구매시키고 그걸 다시 매각하는 그 스킬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요. 제가 그 투자한 회사의 CEO를 만나봤고 지켜봤어요. 그때 그 CEO는 투자 전문가였거든요. 펀드에서 일했는데 한 4년 정도를 한국에서 굉장히 큰 미술관에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미술품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 다이내믹스를 역동을 배운 사람이에요. 아, 원래는 그 투자하시는 분인데 네. 4년을 미술관에서 정말 배운 거네. 네, 바닥에서 배웠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저는 그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분은 좀 대단한 분이시네. 네, 원래 미술을 좋아하던 친구였어요. 그래도 투자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 거기서 일할 생각은 안 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미술 쪽도 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본인 확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아하게 미술에 투자하는 컨셉이 아니라 미술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시장을 배운 거예요. 저는 그 포인트를 가장 높이 샀어요.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네. 사람을 보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대표적인 사례. 전 그 사람 본 거예요. 이네빌링한 기술 중요하죠. 하지만 전 그건 어느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 그림에 대한 관심, 투자에 대한 관심, 그거는 간다고 봤어요.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커질 것이다, 투자가 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걸 뒷받침하는 기술은 어느 정도 왔다, 그거는 한 80%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야, 매니지먼트. 그걸 수행해낼 수 있는 매니지먼트는 누구냐? 바로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선택한 거죠. 참 아쉽네요. 같이 그 사람을 못 본 게 아쉽네요. 제가 구 대표님한테 한 3년 전에 살짝 얘기했었어요. 아, 저도 들었는데. 그렇죠. 네, 들으셨죠. 네. 직접 얘기해야 알아듣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뭐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투자를 하나 이런 네. 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시대가 2년을 이제 넘기고 있는데 네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좀 뭐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그렇죠. 시청자들이. 네네. 그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 조금 더 갈 것 같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거든요. 팬데믹이 바꿔놓은 게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는 거죠. 일하는 환경, 사고하는 방식, 소통하는 스타일, 그다음에 좋아하는 대상마저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가 팬데믹 이전, 비포와 팬데믹 이후, 애프터, 비포, 애프터를 혼자서 한번 저는 그림을 그려보길 권해드려요. 이렇게 어린애 도화지처럼 해놓고 비포와 애프터를 한번 다 적어보는 거죠. 우리가 아는 선에서. 내가 아는 선에서 그걸 적어보고 그냥 내 눈에 보이잖아요. 일단 대면 미팅 잘 안 해. 전부 다 줌 미팅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한번 구글링을 해보세요. 키워드 서치를 하고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기사들을 좀 꾸준히 읽어보세요. 그럼 그게 피스가 합쳐지면서 어느 순간 유레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 이렇게 크게 변하는구나. 사실은 미래학을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피스들을 모아서 하나의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헬스케어 시장도 큰 변화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게 고착화되고 안정화됐을 때 나오는 투자 기회는 분명히 존재해요. 네. 지금 일어나는 건 틸팅이에요. 캐피탈 마켓이. 그러니까 뭐 살짝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그 가격이 급속도로 뛰는 급상승 현상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위너가 나온 건 앞으로 2, 3년 후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충분해요.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 아직 롤러코스터 여기 좀 왔어요. 네, 여기 아니야. 그래서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엄청 좋아들 하시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전에 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봐야.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을 좀 담았습니까? 저자로서. 뭐 이걸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약간 투자서, 약간 자기개발 성격이 있는 이런 책을 쓰리라고는 정말 지난 50년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우리 구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딱 쓰는데 한 100년을 읽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단테 신곡 같은 걸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욕심은 정말로. 100년 이상을 읽히는 읽히는 고전이 되는 인간의 심장을 팍 뚫고 지나가는 나의 패부를 후벼 파는 그런 인사이트를 던져주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비전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우리 젊은 분들을 보고 대화하면서 느꼈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다. 그렇죠. 엉망이죠. 생각보다 놀랐어요. 아까 뭐 그 점심 때 얘기도 그렇지만 그리고 의욕은 넘치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을 아는데 디시플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지 않는다. 결국에는 훈련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 그 방법을 공부하고 예. 훈련할 것인가에 얘기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본 포인트인데 투자와 생활을 분리해서 사고하더라고요. 투자와 생활을 분리해서. 내가 일하는 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내 생활이 있는데 투자는 또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해.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생각의 괴리라고 생각해요. 투자는 내 생활 속에 있어요. 예전에 그 젊은 이동훈이 예. 회계사 재무 전문가로 일을 하는데 숫자만 보고 상장 폐지된 주식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그걸 그렇죠. 다른 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방에서 놀다가 잠깐 금요일 날 저녁 때 저 방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결이 안 돼 있어. 이게 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또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투자를 배워야 되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투자를 찾아낼 수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오늘은 음악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미술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 투자에 관심이 없어.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 앵글에서 보면 미술품 투자가 보이는데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지. 그리고 혼자서 갑자기 일요일 날 저녁에 미술품 투자 공부를 하는 거지.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담고 싶었던 건 생활 속의 루틴을 지켜나가고 그 안에 네트워크 매핑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투자에 대한 훈련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컨셉으로 프레임워크를 잡았고요. 그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질을 이해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네트워킹이라는 노력에 대한 로드맵을 얘기하고 약간 훈련서죠.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내가 무슨 칼이 필요하냐? 바로 주식, 부동산, 대체 투자. 그게 가장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정리를 했어요. 약간은 좀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좀 그렇네. 잘 얘기하셨어요. 삶과 일과 투자가 네. 하나의 맥락 안에서 원팟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늘 투자는 다른 분리하고 방에 생각해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게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바로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책이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이제 지금 우리 뭐 클럽하우스로도 오디오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네. 그래서 클하대학교라는 걸 만드셨잖아요. 네. 그 얘기도 재밌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책이 나오게 된 컨트리뷰션 공헌도로 보면 우리 구범주 대표님이 33%. 네. 지분이? 네, 지분이. 저에게 진짜 권하셨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출판사를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후회되는 게 여기 책에 이렇게 누구에게 스페셜 땡스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두 번째 할 때 꼭 적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이제 관심 없고요. 책의 인세를 33%를 33%를 세바 씨에 기부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 책의 수익금은 전에 기부할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구 대표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33.3%는 우리 크라대학교 멤버분들이었어요. 제가 이분들하고 교류하면서 사실은 이제 클럽하우스를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한 3개월 하고 여름에 정리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뭐랄까 충성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진실성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광기. 광기. 이건 뭐지? 라는 느낌의 광기. 그렇죠. 약간 그 덕질이라고 그러죠 요새. 네, 덕질. 약간 클럽하우스의 IS를 보는 느낌? 네, 이슬라믹 스테이트. 네. 그래서 이건 뭔가?라는. 그럼 내가 무슨 알 자카리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니즈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계절학기를 하게 됐고요. 사실은 계절학기는 제가 기획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계절학기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약간 크라 대학교니까 나름 학제 같은 느낌이 있죠. 이름은 그냥 크라 대학교라고 졌는데 지었는데 그 모임의 어떤 그런 것도 대학교처럼. 그래서 이번에 6월이 끝나고 이제 7월 8월이 혹서기가 들어가는데 저도 좀 쉬고 싶고 일단은 수요일 일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 한다는 게 이분들 모아서 같이 클럽하우스에서 공부하고 저녁 9시에서 토론하고. 토론하고 하는 세션을 수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2번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한데 그때 나온 단어가 계절학기. 계절학기는 대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한 번만 하기로 한 거죠. 일요일을 이제 휴강을 하고. 그리고 8번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DM을 보내서 나는 투자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 로드맵을 좀 배우고 싶고 실제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기초부터 들어가자 해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엔 이게 책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수업료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수업료를 받지도 않고 수업료를 내시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료인데 막 네. 그 심플한 말로 네.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돈 버는 일도 아닌데. 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크라대학교 멤버분은 60년생부터 99년생까지 계세요. 40년에 1960년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손녀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60년생도 계시고 99년생도 있으세요. 이렇게 많은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 연령대의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성장 욕구라는 것은 젊다고 많고 연로하다고 적은 게 아니에요. 성장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고 그건 나이와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성장 욕구가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저의 폐부에 들어왔고 두 번째 그러면서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되게 데스퍼리트 할 때 뭔가 힘들고 성장하고 싶을 때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고 취업을 하고 나서 새로운 길을 가고 싶고 그다음에 뉴욕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되게 공궁할 때 그때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저한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서포트해줬던 멘토들이 많았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에게 멘토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책은 나의 멘토, 나의 멘티예요. 저를 가르쳐줬던 10분의 멘토를 정리하고 내가 멘토링했던 10명의 멘티를 정리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멘토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의 멘토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저의 에너지가 된 것 같아요. 페이 포워드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책은 100년 갈 책입니까? 아니요. 한 봄, 여름, 가을 정도? 네. 저는 이게 100년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에필로그의 이제 제목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기회를 놓쳤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에겐 아직도 3번의 기회가 있다.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게 3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자산의 사이클, 가격 사이클은 거의 10년에서 5년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자금의 유동성이 그렇게 흐르거든요. 마치 바다에 썰물이 들어왔다,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로 빠져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모드로 가고 있죠. 자, 보시면
80년대부터 반복됐던 사이클입니다. 예, 80년대 블랙 먼데이가 오면서 한 번 수축 왔다가 다시 확장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또 왔다가 갔다가 그래서 큰 사이클을 거의 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그 사이클이 3번 정도 올 겁니다. 최소한 6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클이 오게 된 원인과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이클을 만드는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성품에 있는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이 드라이브해서 버블을 만들고 그리고 그게 다시 공포감을 만들어서 폭락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사이클을 타고 가는 원인은 시장에 큰 돈이 있는 것도 하나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혁신을 드라이브하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될지 몰랐죠. 그리고 SNS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20년 전에 인터넷이 이렇게 될지 몰랐죠. 같은 의미로 지금 시점에 10년 후에 뭐가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찾아내는 순간 나는 3번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사이클이 그냥 와요. 근데 문제는 금융 사이클이 온다고 양양 앞바다에서 서핑을 할 것이냐 남해 앞바다에서 서핑할 것이냐를 그냥 무턱대고 갈 건 아닌 거예요. 올해는 남해고 내년은 양양인 거지. 그럼 금융 사이클의 큰 파도를 타려면은 그걸 드라이브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혁신과 사람과 이 부분을 캐치하는 노력을 하시면 그럼 그 사이클 탈 수 있어요. 최소 3번 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박수 치셔도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크라대학교 분들의 광기. 예. 자, 좋습니다. 지금 뭐 클럽하우스에서 그리고 카카오음에서 이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안에 생긴 질문들을 우리 이동훈 부사장님한테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질문 주신 분께 직접 여러분의 육성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질문 주신 분께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 따끈따끈한 책, 저자 사인이 들어가 있는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종목은 물어보지 마세요. 여태 얘기했는데 종목은 물어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삶과 일과 이 투자라는 이 트릴로지, 네. 우리 인생의 트릴로지에 네.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주시면 이 시간이 더 귀해지겠습니다. 아, 음의 윰이란 분이시군요. 음의 난 음을 잘못 쓴 줄 알았어. 그래. 저도 오탄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말씀을 해주세요, 피디님. 자, 카카오음에서 윰이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윰님. 카카오음에서 음소거 마이크 해제, 음소거 해제 됐어요? 윰님. 네, 윰님 다시 한번 시도해 주시고요. 자, 크라에서 그러면 누구 할까요? 자, 크라에 우리 크라 대학교 우리 멤버들이 엄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끼우규? 자, 끼우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이제 계속 처음부터 이제 들었는데 좀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거는 저희 이제 30대들이 사실 소비도 가장 많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나 저축할 여력도 많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우선순위로 저축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주식도 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하고 싶지만 좀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서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부족한 자본, 투자 자본에 관한 이야기죠.
네,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시드머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드머니가 영원한 시드머니가 아니라 그렇죠. 아이를 키워내야 되고 이 아이를 대학교를 보내야 되고 결혼을 시켜야 되고 결국 소비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마구마구 투자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 실제로 보면 저도 그 경험이 있는데 30대 때보다는 40대쯤에 더 투자 자금은 더 모이더라고요. 근데 30대 때는 투자 자금이 특히 이게 혹시 우리 끼우규님 그 아이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셋인가요? 둘이고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그렇죠. 뭐 네. 유치원생 자녀가 있고 네, 그런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들 때예요. 돈이 많이 들죠. 예. 근데 이제 가계 소득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장률이. 그래서 제가 틸팅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 30대 때는 투자를 과도하게 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30대 때 승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 수익률이 현실화되는 건 40대 후반에 많이 돼요. 저도 그랬고 40대 후반에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30대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일종의 또 공부의 과정이에요. 공부의 과정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고 큰 수익을 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막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세바시에서도 한번 했지만 동업이라는 포인트, 여러 명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사업하는 기회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그 아트의 미술품 공동 투자, 저만 투자하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해서 어느 사이즈가 되는 투자를 했어요. 그게 이제 협상의 능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자금을 모으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뢰로 묶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가 투명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연습, 작은 실행을 계속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진정한 투자가 기회는 40대 중후반에 옵니다. 40대 초중에 투자를 해서 좋은 수확을 거두는 게 대부분 40대 후반이에요. 그렇게 길게 생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젤라님 네, 좋은 디렉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30대고 그 정도의 아이를 기를 때는 맨날 돈이 부족해요. 맞아요. 막 네. 월급이 통장을 스쳐서 싹 사라지는. 굳이 통장을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냥 가면 되지 왜? 이런 그럼에도 느낌인데. 불구하고 소액이라도 네. 공부와 경험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동훈의 투자 수업 할 수 있는 비용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책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friends@seba시.co.kr로 받으실 주소와 휴대폰, 전화번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박수까지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셨군요. 네, 하셨군요. 자, 그럼 카카오음에서 우리 윰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네, 예, 윰님 짧게.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짧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문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이고 음, 27살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스타팅. 스타팅이네. 네. 네, 되게 큰 흐름을 잘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그냥 직관적으로만 아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평소에 뭔가 그런 흐름에 대한 뭐 정보를 계속 습득을 하시는 건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얻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저 27세라고 그러셨죠. 제가 이 얘기를 제 멘토한테 27세에 어드바이스 받았어요. 이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이동훈 사장님이 27살 때. 네, 정확하게 27세에 박사과정 하던 선배한테
어떻게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셨고 전 그걸 아직도 지켜요. 네. 참 묘하네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네. 매일 30분을 투자해서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읽어라 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경제라고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정치, 사회, 시사 다 봐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 30분을 투자해서 헤드라인을 읽어라. 그리고 기사 하나는 다 읽어라. 그러니까 기사 하나만 읽으라는 게 아니야. 기사 하나는 다 읽고 그다음에 뭐 요즘 뭐 네이버 뭐 뉴스 다 돼 있으니까 헤드라인을 꾸준히 읽어라. 그거를 10년을 반복하면 너는 보일 것이다. 라고 그분이 얘기했고요. 저는 정말 10년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습관처럼 해요. 예, 그거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아니죠. 10년 지켜서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그렇죠. 일이긴 하죠. 그렇다고 뭐 360을 다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하는 순간 한 250일 정도는 한 거죠. 네. 그렇게 계속 했고요. 저는 그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사 보면 내용을 안 봐도 알겠어요. 그게 하면 돼요. 기사 보면 무슨 내용이겠네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기자 입장에서는 기사를 뽑을 때 헤드라인을 뽑을 때 핵심을 뽑잖아요. 그렇죠, 핵심을. 그러니까 굳이 내 컨텐츠를 안 봐도 돼. 그리고 그 기사 헤드라인이 계속 모이면 그게 나에게 그냥 기사가 돼요. 스토리텔링이.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어드바이스. 기획 기사를 읽어라. 그러니까 그냥 스팟성의 뭐 그런 기사가 아니고요. 기획 기사를 읽어라. 한국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사를 쓰고 뭐 전문가의 논고를 받아들인 이거를 꼭 한 달에 2-3개씩 보세요. 그렇죠. 그 기자들이 평소 기사 쓰는 거에 한 10배, 20배의 공을 들여서 공을 쓰니까 들이죠. 네. 그거를 안 읽으면 안 돼요. 그건 책이에요. 사실 그런 것만 계속 읽으면 굳이 뭐 자기계발서를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기획 기사를 일주일에 하나씩 1년에 50개를 읽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드바이스는 내가 국내 기사를 많이 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글로벌 기사를 확대해라. 핵심은 글로벌 기사를 봐라.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타임지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그런 잡지를 구독하는 게 좋고 요즘은 뭐 번역서도 많으니까 그래서 글로벌로 봐라. 그러니까 세 가지죠. 헤드라인을 끊임없이 읽어라. 기획 기사를 읽어라. 글로벌로 확장해서 글로벌 뉴스를 접해라. 이거를 10년을 하라고 그 선배가 얘기해 줬어요. 그 선배가 지금 뭐 한국의 대학교의 기획처장이세요.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분 말씀을 아직도 지키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계속 쌓이고 쌓인 마치 흙 중에 가장 좋은 흙이 부식토라는 거 아시죠? 흙. 예, 흙 중에. 부식토? 부식토. 부식토. 부식토가 뭐냐면 낙엽이 쌓이고 계절이 지나고 눈이 오고 장마가 지고 또 낙엽이 쌓이고 그래서 낙엽이 20년, 30년 쌓이면 그게 썩어요. 그게 부식이 된 흙이에요. 그게 가장 영양분이 많아요. 그걸 갖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피트 향이 강한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드는 거고. 그 흙으로요? 예. 그래서 피트 향이 흙 냄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식토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기사가 쌓이고 기획 기사가 쌓이고 글로벌 뉴스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 기사들이 같이 엉겨서 썩어가지고 부식토에 있는 영양분처럼 내 머릿속에 영양분이 쌓여요. 네. 그거를 10년 동안 해라라는 그 멘토의 말보다 그걸 10년 동안 한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잘 들은 것 같, 그럼 많이 들었지 뭐 그런 얘기 기사 봐라 이런 거. 근데 실제로 뭐 1년에 몇 편 이상 봐라. 이렇게 봐라. 구체적으로 그걸 10년 해라. 이런 걸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실은 방법, 노하우 이런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 5년 전인가 제가 SNS에 그 얘기를 적었어요. 한 20년 전에 선배가 이렇게 얘기해갖고 난 이렇게 아직도 지키고 있다 하면서 제가 보는 신문을 올렸거든요. 황당한 건 그 선배가 답을 걸었어요. 그때 내가 말한 걸 지키는 당신이 더 신기하다. 아마 한 100사람한테 말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켰고 그거를 어디 페이스북에 올리셨다고요? 네. 아마 그것도 되게 그분이 보시기에 신기한 일이긴 했을 것 같아요.
윰님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아, 근데 노력해보세요. 기획기사, 네, 네네. 한다 안 한다로 아, 대답을 해야죠. 하겠습니다. 네, 근데 기획기사도 해외 거를 읽어야 되나요? 국내 거 해외 거 다 보셔도 돼요. 예. 뭐 그걸 굳이 가릴 필요는 없고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27세. 예. 10년 후에 저한테 SNS 쓰세요. 아 그렇죠. 10년. 네. 자 우리 윰님 프렌즈 골뱅이 세바시.co.kr로 책 받으실 주소와 휴대폰 번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클럽하우스로 넘어가서 포스트잇 러버 7. 포스트잇 러버 7. 네, 독특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질문 주세요. 네, 저는 현재 테크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에릭, 이름이 에릭이시군요. 네, 뉴욕이요? 네, 아, 거기 아침 5시인데. 네, 맞아요. 사실 자려고 누워서 이제 책 읽고 있다가 갑자기 클럽하우스 알람이 떠서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많아서 원래 사실 책을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하셨어요? 읽어야지 하다가 이거가 마침 딱 알림이 와서 이제 노래 나올 때부터 있으면서 책을 다 읽었어요. 지금 거의 그냥 스키밍 하긴 했는데 네, 일단 다 읽었고 그 스타일 파악하고 네트워킹 매핑하는 거랑 이제 다양한 투자 상품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책을 선물로 뉴욕까지 보낼 수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뉴욕 가는데 제 책을 직접 전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뉴욕에서 만나면 되겠네. 우리 에릭님 네. 일단 저녁은 하나 확보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세요. 네,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이렇게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한 해서 개만 주시면 안 돼요? 네, 하나를 할게요. 그러면요. 네. 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주식, 부동산, 대체자산 등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되게 추천해 주시고 되게 자세하게 적어서 읽다 보니까 와, 공부해야 될 게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깊게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씩 다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꿔가면서 아까 말씀 틸팅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렇게 분산이 된 자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자산을 매니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트래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사실 좀 전 개인적으로 지금도 갖고 있는 약간 고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책을 그렇게 빨리 읽었다니 다음부터는 책을 어렵게 써야 되겠어요. 네. 아니, 근데 빨리 읽었는데도 네. 그거를 지금 속속히 읽으신 것 속속히 같아요. 포인트를 다 잡으셨어. 자, 중요한데요. 되게 다양한 인베스트먼트 유니버스죠.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걸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 부동산, 대체자산까지 했고 공부할 게 많다는 것까지도 인지하시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how to 방법론 다음번에 보강할 때 이거 넣어야 되겠다. 그 중요한 건 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주의자예요. 네, 기본적으로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을 신망합니다. 락강 뭐 많죠. 예, 그런 사람들. 미셸 푸코, 광기, 여기 있는 광기. 기본적으로 구조가 성공을 견인한다 믿고 있고요. 구조 중에 하나를 8대2나 7대3으로 정하셔서 7은 딥답하기, 딥다이브, 딥답하기, 딥다이브. 딥답하기가 딥다이브 영어였군요. 딥다이브 하시고요. 7은 3은 스키밍 트루 하세요. 스킴 하세요. 쭉 스킴, 축쭉쭉 넘어가세요. 그래서 모든 다양한 에셋 클래스를 쭉쭉쭉 넘어가는 스타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팔로우업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딥다이브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한 토픽, 내가 헤지펀드다. 헤지펀드는 딥다이브 하세요. 그럼 헤지펀드에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 헤지펀드라는 걸 들어가면 내용이 쫙 있어요.
그럼 헤지 펀드의 윌프로드 윌슨인가 그런 사람이 만들었다. 1947년도에 그것부터 얘기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링크를 계속 들어가는 거죠. 링크를 들어가다 보면 유튜브로도 연결이 되고 책으로도 연결돼요. 그럼 헤지 펀드 하나 가지고 계속 구글링을 해서 들어가고 네이버로 뭐 서치를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훨씬 방대한 딥다이브가 돼요. 그거를 7로 하세요. 그리고 3은 스키밍 스루. 모든 에셋 클래스를 조금씩 보는.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7에 대한 헤지 펀드가 하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예를 들면 부동산에 상업용 부동산을 갖다 파는 거지. 예. 그렇게 하시는 걸 전 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테트리스 쌓기죠. 이렇게 빌딩 블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딩 블락을 할 때 이렇게 줄로 실 갖고 수평을 잡는다고 합니다. 실 수평을, 그러니까 목수님들이 실로 수평 벽돌 잡는 이렇게 쌓을 때. 그 실을 수평 잡는 게 스키밍 스루예요. 계속 내가 수평을 잡아가면서 딥다이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유니버스를 큰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바이어스 되거나 편향되거나 어느 한쪽으로 너무 모르거나. 예, 그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릭님, 제가 뉴욕에서 만약에 볼 수 있으면 저 미드타운에 묵으니까 차라도 한잔하면서 책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릭님 그 프렌즈 @세바시.co.kr로 책 받으실 주소 아니구나. 연락 받으실 예. 뭐 그 현지에서 쓰는 전화번호 주시면 이동훈 부사장님이 약속을 지켜서 연락을 아마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카카오음에서 받겠습니다. 크로스로드, 카카오음의 크로스로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네. 자기소개해 안녕하세요. 주시고 질문 주세요. 네,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인데요. 이제 주식에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투자처 같은 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좀 저는 이것만 하기에도 되게 벅찬데 또 다른 거에 또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 투자할 때도. 그래서 이런 어떤 안목을 볼 수 있는 거? 네, 그런 걸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 안 하고 볼 수 있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나에게 맞는 게 따로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알고 싶어가지고. 네. 네. 너무 속 보이는 얘기지만 일단 책을 읽으시면 약간 보이긴 하고요.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네, 있습니다. 보이긴 하고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보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투자를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거죠. 네, 이런 말 제가 하거든요. 사실은 투자 10년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라고.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고 해요. 근데 그걸 감내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주식 앱을 설치하면 주식 앱에 종목, 관심 종목을 넣을 수 있는 게 맥스 최대 한 30개 종목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뭐 IT 개발자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투자로는 관점에서 보면 30개를 넘어서 투자하는 순간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하려면 최대 주식 종목 수가 30개 넘을 필요가 없어요. 30개에서 40개가 맥스예요. 근데 개인 개투 입장에서는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30개를 넘어서는 순간 어느 하나도 케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이상한 주식 부자인데 그 주식 부자의 의미가 종목 부자야. 종목 부자. 네. 그래서 내가 관심을 못 기울여.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저는 기왕에 뭐 트릴로지 얘기했으니까 3개만 고르시는 거지. 3개를 고르시는데 신문 기사도 보시고 뭐 여러 개 하셔가지고 내가 3개를 처음에 골라보시는데 저는 블루칩으로 시작해 보시라고 권해드려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근데 이거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S모 전자, H모 반도체,
뭐 이런 거, H모가 아니구나. S모 H 반도체 뭐 이런데 그다음에 뭐 주식회사 SK 이건 뭐 최근에 모 애널리스트 분께서 유한타증권의 최남곤 연구위원께서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본인 회사의 이름은 다 말하고 아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블루칩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거기서 수익을 바라본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게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 그리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한테 제가 절대 하시지 말라고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 스몰 캡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소형 주식은 투자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내가 통제될 수 없는 리스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산에 그거는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30대 때 머나먼 얘기예요. 예, 사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저 빌딩 파는 언니 뭐 이런 클럽하우스 방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야. 진짜 생각보다 언니들한테 배우셔야 돼. 이거 언니들 무서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언니들한테 해안을 받으시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를 만드시라는 거죠. 30대 때는 조금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까시고 들이밀고 배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이밀고 배우는 사람하고 나 혼자 알아서 다 해야지 하는 사람의 실력 차이는 한 10년 지나면 그것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네, 우리 크로스로드님 잘 들으셨어요? 네네. 네네. 그 혹시 아까 전에 크라 대학교라고 네.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어떻게 혹시 사이트 들어가면 네, 입학생 신청할 어떻게? 그 원서 접수 기간에 원서 접수하세요. 그러면은 사정관이 원서 이번에 수시는 끝났고 정시 들어갑니다. 네. 농담이에요. 감사합니다. 농담. 클럽하우스에 가면 네. 클럽이 그래요? 있습니다. 크라대학교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클럽하우스라고 예, 네네. 지금은 카카오 음에 계신데 네. 그 미국산 오디오 SNS라고 외산. 클럽하우스라고 있는데 그거 어딘지 까시면 알아요. 거기에 예. 크라대학교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클럽이 있어요. 그냥 거기 아.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바시 대학도 있어요. 네, 세바시 자, 대학이죠. 우리 크로스로드님에게 그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friends@sebashi.co.kr로 받으실 주소와 휴대폰 번호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책 무료 나눔 질문 이벤트 끝냈습니다. 뭐 밤도 샐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로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 이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그건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저 같은 50대든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무조건 먼저 주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발품을 팔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달성을 하는 목표치를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전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숏컷은 없더라. 지름길은 없다. 그리고 간혹 고산 등반을 하면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 살았던 셀파가 등반자에게 이쪽으로 이번 시즌은 돌아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 셀파의 말을 듣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잘 아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면 절대 시간의 누적과 축적이 됐을 때 돌아가는 숏컷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숏컷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정도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가고요. 그 어느 순간 내가 삶에서 경험한 지식과 경험과 그다음에 내 인생에서의 어떤 느낌이 투자하고 맞아 들어가는 한 방에 들어가는 그 느낌이었을 때 숏컷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는 과정 속에서 즐기시면서 어떤 과실은 좀 늦게 나오더라도 그 과정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것도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의 한 단계로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저희 세바시가 삶의 중요한 가치들, 지식들, 뭐 이야기들을 이제 지난 10년 동안 뭐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반성하자면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이동훈 부사장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자. 교양으로서의 투자 교육, 교양으로서의 투자 교육.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 나누자. 그래서 아마 오늘 나머지 45분이 아마 그런 어떤 계획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지금 크라 대학교에서 클럽하우스에서 듣는 모든 분들, 카카오음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앞으로 좀 삶의 교양으로서의 투자, 금융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봐야겠다. 네. 이런 저희 포부 혹은 계획에 함께 동참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네. 좋은 얘기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의 저자 SK바이오 투자센터장 이동훈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바시 구범준 PD였습니다.